전 세계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도시 범죄학을 연구해온 권위자가 한국 대구를 방문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전을 조롱하다 결국 안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신 한국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을 지금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도시 범죄학으로 이름을 날린 교수였습니다. 매년 수십 개의 국제학회에서 강연을 하며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 제 일이었죠. 특히 제가 자주 언급하던 주제는 바로 도시의 밤이 품고 있는 위험성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통계 자료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늘 이렇게 단언하곤 했습니다. 어떤 도시도 새벽 시간대에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제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범죄율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냉철한 현실주의자라고 불렀더군요.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있는 학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오만이었던 것 같네요. 세상을 다 안다고 믿었던 한 학자의 어리석은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아시아 도시들의 홍보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영상들이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비웃음을 터뜨렸죠. 특히 한국 대구에서 제작한 신천 영상을 보았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여성이 새벽 3시에 혼자서 조깅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동료들이 모인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니 모두가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동료는 영상을 보며 연기자들이 꽤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며 조롱했고 다른 이는 한국 정부의 마케팅 전략이 너무 뻔하다고 비아냥거렸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학회 발표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네요. 아시아 도시들의 과장된 안전 마케팅. 그 허구성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보낸 초청장이더군요. 국제범죄학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현장에서 직접 그들의 허구를 폭로할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발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며 대구의 실제 범죄 통계를 왜곡 해석한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지어졌더군요. 동료들에게 출장을 알리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제 학문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고요. 그들은 저를 격려하며 아시아의 과장된 안전 신화를 깨부수고 오라고 응원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의 저는 자만심의 정점에 서 있었네요. 대구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좌석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모두 대구의 안전 이미지를 공격하는 내용이었죠. 옆자리 승객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왔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한다고 말이죠.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발표장에서 받을 박수갈채만 그려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기대감이었지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며칠 뒤면 전 세계학계가 제 발표를 주목할 거라고요.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영민이라는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이 예상외로 세련되어 보였죠.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회색빛 공장 지대나 삭막한 도시 풍경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숲길이었더군요. 곳곳에 조성된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영민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네요. 대구는 1990년대부터 담장 허물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광경이 그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가 문득 이 사진들이 제 논리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워졌죠.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김영민 씨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신천을 함께 걸어보자는 것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방에서 밤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범죄 현장을 포착하면 즉시 기록할 계획이었죠. 새벽이 되자 김영민 씨가 로비로 내려오라고 연락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더군요. 신천까지 걸어가는 길,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위험 신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고 가로등 불빛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네요. 도착한 신천 산책로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은 젊은 여성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깅을 시작하더군요.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곧이어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고 자전거를 탄 대학생이 휙 하고 지나갔죠. 저는 값비싼 카메라 장비를 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냐고 물어오더군요.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건네주는 그녀의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받아 마시며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이것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의 신천은 정말로 안전했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시간을 즐기고 있었네요. 제가 준비해온 모든 논리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도시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김영민 씨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사진을 찍다가 벤치에 지갑을 두고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음료수를 사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던 중에야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안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그리고 학회 발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벌써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절망했죠. 하지만 김영민 씨는 태연하게 다시 벤치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따라갔는데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더군요. 한 할아버지가 제 지갑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올 줄 알고 지키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신천 강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가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큰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줄 알았더군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수달이었습니다. 어미 수달 한 마리와 새끼 두 마리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며 놀고 있었죠. 도시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을 만나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세느강 복원 프로젝트에 수십 년이 걸렸는데도 실패한 일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수달 가족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발표 원고를 펼쳐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구의 안전신화는 허구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료들로부터 계속 메시지가 왔더군요. 당신의 발표를 기대한다고, 아시아의 거짓 마케팅을 폭로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눈앞에서 목격한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죠. 새로운 원고를 쓰려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네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내일 학회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입니다. 학회 전날, 김영민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대구의 역사적 명소인 90계단이었죠. 그는 계단을 오르며 이곳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이 이 계단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국채보상운동도 바로 이 도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민 씨는 계속 이야기했네요.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대구 시민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계단 꼭대기에 도착해서 대구 시내를 내려다보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안전은 최첨단 기술이나 감시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더군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공동체 정신, 서로를 믿고 돕는 DNA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드디어 학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대강당은 수백 명의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했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들린 원고를 내려다보니 거기엔 여전히 대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청중들은 제 발표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더군요. 그리고 모두가 놀라게 될 행동을 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반으로 찢어버렸죠.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네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대구는 정말로 안전한 도시라고 말입니다. 저는 신천에서의 새벽 산책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의 평온한 표정, 노부부의 다정한 산책, 그리고 낯선 외국인에게 차를 건네준 시민의 따뜻함을 전했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그대로 되찾은 이야기를 할 때는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도심에서 수달 가족을 만난 경험을 공유하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구의 안전은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제 고백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노래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몇몇 동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제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했더군요. 저는 그날 학자로서 가장 정직한 발표를 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유럽의 저명한 범죄학자가 한국 도시의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대구 신천의 새벽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더군요. CNN과 BBC, 일본의 NHK까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대규모크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죠. 파리시청에서는 대구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네요. 제가 발견한 진실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대구는 더 이상 무명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안전 도시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인 비평가가 아니었죠. 세상의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하고 전하는 다큐멘터리스트로 거듭났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로부터 편지가 쏟아졌더군요. 교수님 덕분에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네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신천에는 새벽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었고, 수달 가족도 건재했죠. 김영민 씨와 재회했을 때, 그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건 오히려 저였죠. 대구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안전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인간에 대한 신뢰, 공동체의 힘, 그리고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신천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돌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그 돌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돌이 제 편견이 무너진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라고 말이네요. 유럽에 돌아온 후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돌을 보여주며 대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이제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범죄 통계 자료 대신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공동체 사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작은 돌을 보며 다짐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 새벽의 신천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리라고 말이죠. 대구는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도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